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명절 연휴가 지나면 정치권에서는 그 설 민심, 명절 민심을 전하는 기자회견들을 갖곤 하죠. 여야 모두 아전 인수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맞게 설 민심을 얘기하고 또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뭐 잘하겠다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자회견을 열고 설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이 가장 시급한 설 민심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이 맞춤형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또 이 4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하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춤형을 하면 이번 달 안으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추경을 해야 되니까요. 3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설 민심에서의 여러 가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좀 피해가보자 하는 뜻이고, 또 이 맞춤형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를 이렇게 가닥은 잡았지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강력한 이 저항에 부딪혀서 맞춤형으로 일단 한 것인데, 맞춤형에 뭐 또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선 맞춤형으로 먼저 하겠다. 그 다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곧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셈입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뭐 선거철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불로 선거철에 맞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손절이 대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4년 동안 크고 작은 선거, 4번의 선거를 모두 문재인 정부를 미뤄줬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못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도 모두 없어지고 거품이 모두 꺼지고 이제 완전히 야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래 민심이 이반되는 경우가 뚜렷했다. 야권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해야 한다. 그런 기대가 높은 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 황희에 대한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까지 목소리까지 있었다. 김명수에 대해서도 깜냥도 안 되는, 자질도 인품도 안 되는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이 더욱더 잘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보궐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접촉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많은 친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죠. 직접적 또한 간접적으로.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해서 서울이 주로 있지만 또 부산에, 명절이 되면 부산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 명절 이 민심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는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 배신을 느끼고 이젠 지지를 바꾸고 이젠 심판해야겠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무엇으로 드느냐,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느냐, 또 후회하느냐, 그다음 앞으로 야권에 바라는 건 뭐냐, 저는 그 목소리가 가장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장 들어볼 만한 내용이 아니냐, 또는 뭐 비교적 청장년층,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한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사입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인사로 계속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윤미향, 이승윤, 김명수, 황희, 도대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수준 이하의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임명을 하면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온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이런 걸 그대로 지켜보는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균형감을 잃어버렸다. 이제 쇼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그대로 민 얼굴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현 정부, 현 정권은 기대할 것이 없다. 기대할 것 없는 정도가 아니고 현 정부의 투표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크게 후회된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총선 이후에 여권이 180석,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독재 체제, 독재 시스템 구축이 도를 넘어도 너무나 한참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법, 검찰, 또 언론, 각 사회 분야에 대해서 독재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이것을 무산시켜야 한다. 독재를 하라고 180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대체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독선적 행태,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궐선거에서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투표한, 우리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러죠.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걸 듣고 저는 지금의 그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 추이는 보겠지만 그 수준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의 폭이나 여러 가지 접하게 되는 자료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걸 믿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밑바닥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또 하나 강조해야 될 점은요, 주로 젊은 층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이제 포기했다. 이제 야권의 기대를 걸어본다. 야당이 바뀐 건 맞다.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요. 과거의 인물들은 58명이 초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류가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더 바뀌어야 한다. 옛날 수준의 야당이라면 야당에 기대할 수 없다. 야당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야당도 옛날 과거 수준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야당으로 다시 재편되는 모습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여줘야 이제 야당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조건부 지지였습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가장 먼저 꼽은 것이 정말 쇼라고 비난을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정말 코로나나 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려는 노력을 더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각종 그 약한, 느슨한, 약한 부분에 대한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더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쇼로는 민주당이나 여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공감하는 이런 쇼는 더 잘했죠.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수준까지는. 쇼일망정, 공감하는 능력은 보여줘야 한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의 기본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의 지적은 들어볼 만한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노력을 뭐 보수가 됐든 이름이 우파가 됐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게을리한다면 과거의 야당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당도 이렇게 한다라는 수준으로는 야당이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대안으로서 가치가 생긴다. 라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과거 야당이 들었던 몇 년 전, 4, 5년 전에 많은 젊은 층들이 야당에 했던 말들입니다. 뭐 국민의힘,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쪽팔려서 지지를 못하겠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에 투표했다고 말을 할 수가, 쪽팔려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새누리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갔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이번 설 민심이었다. 설 연휴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민주당에게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정말 쪽팔려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문재인을 지지했다라는 게 정말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이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대목이 이번 설 연휴에 여론의 민심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고맙습니다.